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한 주택가, 소녀의 방 창문 아래에 정체불명의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경찰도 손을 놓은 그 범인은 소녀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남성이 창문을 깨고 들어서려던 순간 딱 한 마리, 조용히 움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생명체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개는 가족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든 그 존재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희망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대한민국의 용맹함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디트로이트 남부에서 배달일을 하며 딸 샬롯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7년째, 제 하루는 늘 빠듯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질 땐 늘 전화로 딸의 안부를 확인했고, 그럴 때마다 샬롯은 늘 밝게 대답했죠. 응, 아빠, 나 괜찮아. 그 말 하나에 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언가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기운.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문 앞에 놓인 꽃다발 하나가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흰 장미였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메모도 없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샬롯, 이거 내 친구가 준 거니? 딸은 그 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라. 그 한마디 뒤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태도,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샬롯은 집안불을 자주 켜두고 밤이면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딘가 초조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방 안에서도 창문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집 외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밤마다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그는 집을 빙빙 돌며 딸 방 창문 아래에 무언가를 내려두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발견한 흰 장미가 그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조금 일찍 출근하며 그 골목에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이봐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왜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거죠? 남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력감뿐이었습니다. 위협이나 침입이 없으면 구속은 어렵습니다. 그럼 접근 금지 명령은요? 구체적인 물리적 위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딸은 점점 더 말을 잃어갔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보여준 휴대폰 화면엔 몰래 찍힌 자신의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곧 만나자 는 댓글이 달린 그 게시물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요즘 계속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골목에서 내가 이 아이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직접 내가 옆에 있어 줄 수 없다면 무언가가 딸을 지켜줘야 한다고. 제가 원한 건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딸이 다시는 불안에 떨지 않게 해줄 그런 존재 말입니다. 딸을 지킬 수 없다면 적어도 무언가가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건 보호 견 입양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핏불 테리어 같은 강아지 찾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접근 못하게 생긴 녀석이면 좋겠어요. 직원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경계 본능 강한 녀석 하나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강해야 누군가 접근을 못할 테니까요. 입양 날, 저는 마음속으로 그 개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질 몸매, 번뜩이는 눈빛, 가죽 목줄 하나로도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야성. 그런데 보호소 입구에 들어선 순간, 직원이 저를 부르며 데려온 개는 제 상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구조돼서 이곳으로 온 개예요. 직원이 내민 줄에는 어깨 높이도 크지 않고 말없이 앉아있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핏불도 불독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외모의 개였습니다. 이게 뭐죠? 핏불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당황해 묻자
직원은 종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 개는 진돗개라고 하는 한국 견종입니다. 교환은 가능한데 절차상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진돗개? 한국? 그 말에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강한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무섭게 생긴커녕 인형 같군요. 직원은 머쓱한 듯 말했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한국에선 이 견종을 국가적 보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적 보물. 그 말이 왜 그 순간엔 그렇게 허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데려가시고 원하시면 2주 후 교환 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위험에 놓은 지금 그저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개는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죠. 마치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 혼잣말에도 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딸을 불렀습니다. 샬롯, 개 데려왔어. 그런데 핏불은 아니야. 현관에 나온 샬롯은 말없이 개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딸의 말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겁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스토커가 주변에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게 된 건 딱히 위협적이지도 않은 작고 조용한 한국개 한 마리였습니다. 핏불로 바꿀 수 있어. 2주만 기다리면 돼. 그 말에 샬롯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그 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뭔가 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 개는 여전히 현관 앞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그 개는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침대를 놔줬지만 올라가지도 않았고 목줄을 풀어줘도 주변을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현관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개들은 처음 오는 집이면 들뜨거나 낯설어하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짖지도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야 뭘 지킨다는 거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조차 그 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샬롯은 여전히 마음을 닫은 채였습니다. 아빠, 교환 신청했지. 진짜 바꿔야 해. 이게 너무 멍청해 보여. 그 말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공포에 제대로 대응해 주지도 못하고 애초에 기대조차 못 받고 있는 이 개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갈수록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는데 이 개는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놨지만 바로 먹지도 않았고 사람이 자리를 비운 후에야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개였습니다. 존재감을 줄이려는 듯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설마 겁이 많은 건가 싶었지만 그 눈빛엔 또 묘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저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차가운 집중 같은 것. 밤이 되자 샬롯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그 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샬롯의 방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단 한마디 소리도 없이. 처음엔 별뜻 없는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새 환경이라 불안한 걸 수도 있고 그저 딸이 앉아 있었던 자리에 관심을 보인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듯한 차분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문 밖에 앉은 채 샬롯의 방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그 개를 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후 도대체 넌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한숨을 내쉬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직장에서 동료 마이크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야, 너네 딸 지키려면 진돗개 말고 탱크를 입양해야 하는 거 아냐. 그 하얀 개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 조용한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옆에만 머물게 될까봐.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샬롯은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희망이는 다시
그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었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매일 밤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너무 오래였습니다. 그 개가 온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 방 창문 앞에 작은 화단에는 또다시 흰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꽃병도 없었습니다. 그냥 흙에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 꽃다발이 왔던 날과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정확히 밤 9시 18분. 우리 집 담벼락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 손에 든 봉투 하나, 그리고 익숙한 듯 화단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동작. 이번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입은 아니고요. 물리적 위협이 없었다면 경고 조치 정도밖에 어렵습니다. 되풀이된 대답이었습니다. 다 끊고 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샬롯은 이미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개는 현관 옆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조용한 개가 처음으로 자세를 낮췄습니다. 귀가 살짝 뒤로 젖혀지고 눈이 유리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낮고 깊은 숨을 들이쉬는 듯한 호흡, 그리고 그르르르렁, 그날 처음으로 들은 소리였습니다. 크게 짖은 것도 아니고 사납게 포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는 그저 아주 낮고 조용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창밖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순히 낯선 것을 경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신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개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희망이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곳 직원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요.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입니다. 거기선 보통 말을 안 해도 주인을 지키는 개로 알려져 있어요. 말을 안 해도요? 내 외부 자극에 무작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할 때만 움직이는 습성이 있죠. 본능적으로 말이죠. 한국에선 그런 개를 충견이라 부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다시 개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태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침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개는 매일 저녁 샬롯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앞에 앉았고 딸이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 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샬롯은 여전히 그를 멀리했지만 예전처럼 쓸모없다며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눈길을 주었고 가끔은 문을 열고 나올 때 잠시 마주친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희망이는 벽 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샬롯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순간 저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원래는 곧 교체할 생각이었으니까. 그 말을 하고 난 뒤 괜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걔는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샬롯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 뭔가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 뭐라고 불러요?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서. 제 대답이 끝나자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이름은 뭐였어요? 그 나라 말로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희망이라고 하더구나. 희망이라. 너무 좋아요. 희망아, 이리 와. 희망이는 천천히 일어나 샬롯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샬롯은 순간 당황한 듯하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희망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든든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러나온 샬롯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희망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샬롯의 방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조명이 그 개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망이, 내 이름 참 잘 어울린다. 그 조용하고 작던 존재에게 이름 하나 붙여줬을 뿐인데 이상하게 집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밤 10시를 훌쩍 넘겨 배달 마감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샬롯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희망이가 계속 창문을 보고 있어. 아무 소리도 없는데 가만히 서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장 CCTV 앱을 켰습니다. 분명히 저녁에 아무 이상 없었는데 지금 화면 속 우리 집 앞에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전신을 가린 후드티, 손에 들린 무언가의 윤곽. 그 남자는 마당 끝에 서서 딸의 방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장 샬롯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문 잠갔지? 절대 나가지 마. 침실 문도 잠그고. 희망이 곁에 있어. 지금 경찰 부르고 아빠가 금방 갈게. 같은 시각, 희망이는 딸의 방 창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귀를 세운 채 유리창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창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창을 통해 집 안으로 기어들어오려 하고 있었고 샬롯은 다급히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망이는 조용히 몸을 날렸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포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남자의 손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침입자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희망이는 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짧은 비명, 그리고 다시 이어진 정적.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안엔 쓰러진 남자와 그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라내고 있는 하얀 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샬롯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몸을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희망이는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는 미세하게 피가 묻어 있었고 온몸은 잔뜩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이 개가 그를 제압했다고요? 경찰이 놀라 묻자 샬롯은 말했습니다. 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켜줬어요. 그게 희망이가. 저는 밤새 병원에서 일하다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엔 경찰차 2대와 구급차가 서 있었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은요? 제 딸은 무사한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샬롯이 담요를 두른 채 희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보자 처음으로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희망이가 나 지켜줬어. 희망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딸의 옆에 앉아 있었고 눈빛엔 여전히 경계와 집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희망아. 진심으로 고맙다. 17년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 그 조용한 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침입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성범죄 전과자, 소환 지 겨우 3달밖에 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는 샬롯의 사진 수십 장과 함께 소름 끼치는 계획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진입 시각, 경로, 문 구조, 심지어 실내 조명 위치까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집을 지켜봐 왔는지 그때서야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희망이가 없었다면, 샬롯이 혼자 있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개 덕분에 따님이 무사했네요. 이렇게 침착하게 움직인 개는 처음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개 한국에서 왔대요. 진돗개라고 하던데요. 경찰이 놀란 눈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진돗개요? 그거 한국에서 유명한 충견 아닌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처음 보호소 직원이 말했던 국가적 보물이라는 표현이 이제서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샬롯은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희망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희망이는 무서운 것도 없었어. 그 남자가 창문을 깨려고 할 때 그냥 앞에 가서 막았어. 무슨 일 있는 것도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샬롯의 말은 점점 흐려졌고 그 아이는 조용히 희망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희망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샬롯의 무릎에 고요히 기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루너 씨, 다행이에요. 희망이, 아니, 그게는 괜찮은가요? 네, 잘 있습니다.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견종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말보다 감정을 읽고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그냥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샬롯은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 안 해도 지켜주는 존재, 그게 진짜 강한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희망이는 단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필요할 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밤 이후 샬롯은 희망이를 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작게 웃었고 희망이는 항상 그 이름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희망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샬롯이 식탁 위에 작은 상자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와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말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존재, 우리 가족의 빛. 저는 말없이 상자를 닫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샬롯은 그 목걸이를 희망이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주었습니다. 희망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고 그 목걸이가 채워지는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희망아. 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망이는 언제나처럼 샬롯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흐르는 불빛이 희망이의 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샬롯은 조용히 이불을 덮고 말했습니다. 희망아,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을 들은 희망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 순간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를 지켜줬지.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행동으로만. 처음엔 핏불 같은 사나운 개를 찾았습니다. 위협을 견디게 해줄 강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 충성이었습니다. 크게 짖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 움직이는 것. 희망이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준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희망이와 산책을 하다 동네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한국에서 온 우리 가족의 수호자입니다.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서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필요할 때까지는. 그날 밤, 샬롯이 침대에 누운 채 희망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희망아, 너 없었으면 난 정말 무서웠을 거야. 지켜줘서 고마워. 희망이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건 크고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마음 아닐까요? 말 없이, 소리 없이, 하지만 반드시, 하지만 확실히. 그게 바로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옵니다. 소리 없는 충성, 말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온 게 희망이가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